어제는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고요. S&P 글로벌과 ISM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업데이트가 됐죠. 그리고 먼저 어제는 또 크게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대략 보시면 5.6% 정도 WTI 기준으로 크게 급락을 했고요. 현재는 84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90불에서 거래되던 유가가 어제 하루 사이에 5.6%나 크게 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당 엔화가 148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차트가 달러당 엔인데 요 무렵이 150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의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것이고요. 여기가 보시면 150 언저리 정도에서 개입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상당히 크게 약 138엔까지 떨어졌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글쎄요, 이제 뭐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심리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부담을 느낀 그런 급락이, 그런 하락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달러당 위안화도 7.3 위안화, 여전히 높은 레벨입니다. 지금 달러당 위안도 그렇고 달러당 엔도 그렇고 원유는 크게 어제 좀 떨어졌죠. 의미 있게 좀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WTI 원유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자료인데 9월 29일자로 놓고 봤을 때 648만 배럴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미국의 원유 재고는 줄었지만 오히려 휘발유 재고는 늘었다라는 뜻이죠. 즉 수요 둔화에 대한 분위기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휘발유 재고가 이렇게까지 크게 늘 거라고는 시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시면 좋은 자료가 휘발유 수요입니다. 보시면 하루 평균 800만 배럴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는 801만 배럴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주만 하더라도 862만 배럴 정도가 됐는데 아주 급감을 한 것이죠. 1년 전으로 놓고 봤을 때는 946배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었다. 수요 둔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빠르게 수요가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휘발유 재고는 오히려 늘어났고 수요는 더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원유 가격이 어제는 5.6%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엔화라든지 위안화는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급격한 안정세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시간을 갖고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모기지 신청 건수가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보시면 전주보다, 이것도 매주 나오는 데이터죠, 6%나 감소를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30년 모기지가 7.53%입니다. 제약적인 수준이고요. 20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지금의 모기지 신청 건수는 96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거라고 지금 발표를 했으니까요.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발표된 PMI 서비스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SM과 S&P 글로벌 모두 발표를 했고 보시게 되면 이것은 S&P입니다. 마켓 자료고요. 서비스 PMI가 원래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ISM과 S&P 글로벌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죠. 서비스 PMI가. 그런데 이번 9월 달 결과는 같은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S&P 글로벌 9월이 50.1, 사실상 50이라는 기준선에 근접했고요. 8월 달 50.5에서 더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시는 것은 ISM 서비스 PMI고요. 이 수치는 8월달 수치입니다. 54.5에서 이번 9월은 53.6으로 꺾인 모습 확인이 되죠. 결국 ISM과 S&P 글로벌 모두
50이라는 기준섬을 넘어 확장 구간에 위치를 했지만 전월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서비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황이 부진한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아직 50 이하 위축 구간에 들어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ISM과 S&P 글로벌의 서비스 PMI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 참고 영상 지난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M 세부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지수가 제일 중요한데 신규 주문이죠. 51.8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달이 57.5였는데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고용도 소폭 줄었죠. 1.3%나 더 줄었고요. 서비스 PMI는 모두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서비스 PMI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화끈하게 줄어든 모습이 나왔고요. 물론 ADP 고용 보고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고용 지표들과 함께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줄었다. 그것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리고 임금 관련된 부분도 보시게 되면 12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은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9월 민간 ADP 고용 보고서는 전월 대비 8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달인 8월 달은 17만 7천인데 18만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이번 9월 달 8만 9천 명의 고용 일자리 증가는 21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폭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15만 개 정도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절반도 못 되는 수준에서 상당히 밑돈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ADP 민간 고용서는 컨센을 상회해서 집계되는 게 최근 몇 달 동안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전망치보다 더 밑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변동성이 좀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겁기만 했던 미국의 고용이 사실상 빠르게 둔화 또는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2년 동안 매우 이례적인 고용 회복세가 나타났지만 이 부분이 빠르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ADP 민간 고용은 사실 과다 집계니 오류니 여러 가지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늘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 공식 통계죠. BLS의 고용 보고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실업률을 포함한 BLS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정부 통계지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게 며칠 전에 나오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라서 선행하는 느낌을 갖긴 하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늘 정확도라든지 신뢰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소간 계속해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보시게 되면 6월 ADP 같은 경우에는 49만 7천 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지만 실제 BLS 정부 통계 고용보고서에 의하면 18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던 거고요. 7월도 32만 4천 명이었지만 이 부분도 추후에는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37만 개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하지만 이제 정부 통계는 18만 7천 명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이 ADP는 사실 인사 관리를 하는 급여 처리 프로그램의 집계 방식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는 일반적인 고용보고서와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ADP는 57만 개의 기업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 미국의 전체 노동자들 중에 15에서 20%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이 중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35만 개 정도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결과를 내보냅니다.
따라서 표본 자체가 결국에는 ADP 프로그램을 쓰는 기업 대상들 중에서 일부를 추출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 고용 상황을 분석하는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신뢰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도 그럴 것이 결과적으로 늘 오차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ADP가 의미가 있는 것은 어제 발표됐던 엊그저께인가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는 너무 지난 자료거든요. 금요일 발표될 BLS의 고용 보고서 중심으로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ADP 민간 고용을 종합해서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도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은 사실 미국 고용이 견고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오늘 ADP 결과 나온 부분도 그런 부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ADP 보고서와 졸트 보고서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는 어제 졸트 보고서를 제대로 뜯어보지 않아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반된 결과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큰 흐름, 큰 추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보시게 되면 레저 접객이 22만 2천, 6월이었죠. 7월은 20만 1,000건, 그리고 8월엔 3만으로 크게 급감을 했다가 9월에 9만 2천으로 소폭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난 몇 달 사이 추이를 보면 레저 접객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급감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월에 3만까지 떨어졌고 9월에 9만 2천으로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6월, 7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떨어진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호텔, 레스토랑, 기타, 서빙 관련 일자리 창출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뜻은 레저 접객 분야의 대표적인 시즌, 여름 특수가 사라졌다라고밖에 해석할 여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ADP 내용 보시게 되면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3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죠. 어제 졸트 보고에서는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이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일자리였는데요. 좀 상반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지금 어제 졸트는 8월이고 오늘 ADP는 9월입니다. 그래서 9월달은 줄었지만 8월달 ADP를 보게 되면 보시면 이 부분이죠. 15,000건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6, 7월달 보시게 되면 6월에는 마이너스, 7월에는 5,000명, 그리고 8월에만 15,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죠. 9월에는 다시 마이너스 3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졸트랑 함께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졸트의 8월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일자리가 반짝 증가했고 9월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둔화나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그 감소의 정도와 폭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추이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증가했다, 9월에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추이를 좀 해석할 수가 있겠죠. ADP는 지금 내일 발표될 BLS의 고용보고서, 정부 통계, 공식 통계죠. 먼저 발표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 기간에는 계속해서 컨센보다 높게 집계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보시게 되면 크게 반토막이 난 결과를 나왔고요. 결국에는 내일 정부 공식 통계는 대체적으로 컨센보다 낮게 나오거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금요일날 발표된 BLS의 고용보고서가 지금 이런 추이를 반영한다면 시장의 컨센과 부합하거나 더 낮게 나왔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심각하게 안 좋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면 좋은데 꾸준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8월 달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5.9였는데 9월 달도 마찬가지로 5.9로 좀 줄었죠. 여전히
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이 아래쪽에 하늘색은 기존의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5.9% 이 부분에 위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위에서는 이 보라색이죠. 이거는 이직자의 급여 인상률입니다. 8월에 9.7에서 지금 9%로 감소한 것을 확인이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의 흐름과 일맥상통합니다. 자발적 퇴직자, 즉 이직자가 둔화되고 있는 특징이 이 ADP 민간고용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5.9% 인상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 5.9%는 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직자 같은 경우 급여 인상률이 둔화됐다라는 것은 몇 달 전만 해도 10%를 웃돌았다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직에 대한 자발적인 퇴직자들에 대한 고용 환경이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고용 시장의 둔화가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서비스 PMI 그리고 유가 관련된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